한 외국의 마술사가 숟가락을 휘게 하고 사람을 공중에 띄우는 등 마술이 마법처럼 보였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늘 새롭고 다양한 장르에 도전해서 자신만의 마술을 만드는 마술사가 있습니다. 네, 국제마술대회 한국인 최초 수상자, 또 최연소 심사위원 등 화려한 명성에다가 또 친근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마술을 보여주는 마술사이기도 한데요. 또 요즘에는 지난 20년 동안 선보인 역대급 마술만 모아서 새롭게 만든 매직 콘서트 준비로 바쁘다고 하시네요. 네, 오늘은 마술사 최윤우 씨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아니 마술을 시작하신 지 20년이나 됐습니까? 네. 굉장히 아우, 동안이신데요. 제가 태어날 때부터 했으니까요. 지금 20살이신데 그렇죠.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역대급 마술만 모아서 매직 콘서트를 준비 중입니다. 지금 바쁘시겠어요, 굉장히? 네, 다음 주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한 달 예. 동안 유니버설 아트센터에서 이제 공연을 준비하고 있고 서울- 20주년인 만큼 예, 네. 준비가 많이 필요하죠. 네. Ask and Answer라는 제목이죠. 네네네. 에스크라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관객분들한테 질문을 던지는 공연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사는 현대인들은 더 이상 마술이 마법이라 믿지 않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돈과 시간을 들어가며 마술을 이렇게 보는 것이고 저는 왜 하는 것일까에 대한 이제 답을 관객분들과 함께 좀 찾아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네. 뭐 20년 동안 내공이 담긴 공연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만큼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데 네. 조금 힌트를 주신다면 어떤 콘텐츠가 담겨 있을까요? 그러니까 보통 이게 마술쇼 하면은 이제 많이들 상상을 하시거든요. 네. 네. 뭐 사람 자르기라든가 뭐 공중부양이라든가. 근데 거기에 대한 이제 이유와 어떻게 하면 신기하게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이 마술에 대한 본질 그리고 마술사가 가진 생각을 이제 표현을 하려고 하거든요. 네. 예를 들면 예. 뭐 사람을 자르는 것도 가로로 한번 잘라보고 세로로 잘라보고 목만 잘라보고 했을 때 관객들이 어느 부분에서 신기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다 네. 하는 뭐 그런 순서도 있고요. 어허. 마술 도구에 대한 가격도 이야기하는 순서가 있고요. 굉장히 예. 자세하게. 예. 네. 그러니까 신기함과 도는 이제 비례하지 않는다와 또 왜 미녀랑만 마술을 하냐. 저도 궁금했어요. 예, 남자랑도 할 수가 네. 있다. 남자랑 했을 때 어떤 느낌인가 한번 감상해 보시라면서 이 마술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궁금증에 대해서 좀 다양한 각도로 좀 접해 보려고 좀 시도해 봤습니다. 네. 요즘에 유행하는 소통, 네. 그 소통이 담기지 않았나 그렇죠. 또 생각이 듭니다. 혼자서 또 멋있게 공연하고서 그냥 보기만 하세요는 아닌 것 네네네네. 같으니까요. 이번 공연 또 스토리텔링을 접목시켰다고 들었는데요. 네네네. 어떤 독립적인 에피소드로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도가 있습니까? 뭐 관객분들의 이야기도 이제 담아놨거든요. 20년 네. 동안 이제 제가 마술 무대에서 하면서 이제 관객분들이 가졌던 그런 사건이나 혹은 이야기들을 이제 어떤 현대무용을 통해서 같이 접목을 시켜갖고 이제 관객분들한테 보여주면서 결국 우리가 왜 마술을 보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객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답을 좀 드리고자 하는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관객과 좀 소통이 더 많은 공연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네네. 그렇다면 관객들의 그런 반응은 어땠을지도 굉장히 궁금해요. 이번 공연은 이제 관객분들한테 이제 좀 큰 규모의 마술도 이제 보여주면서 네. 근데 큰 규모들이 약간 좀 옛날 거다. 이게 신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면서 이제 관객분들 전체 최면을 걸기도 해서 관객분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관객분들이 생각하는 것을 읽어내기도 하고 네. 그래서 과연 정말 큰 도구가 없는 상태가 더 신기한 건지 큰 도구가 있을 때가 신기한 건지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봐라. 뭐 이런 순서도 좀 마련해놨습니다. 네. 느끼시기에 반응이 좋았나요, 더? 관객분들이 직접 본인이 이제 한 1,500석 정도 되니까 그분들이 경험하는 그 시간이 훨씬 더 나중에는 더 많이 얘기를 하죠. 왜냐면 내 손에서 이루어졌으니까 너무 신기하시더라고요. 예. 이게 이렇게 20년 동안 지금 20년 태어나자마자 하셨으니까 매직 콘서트라고 하는 장르를 안착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네네네. 매번 콘셉트가 좀 달라요. 네. 이 영감을 얻기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네네. 어디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좀 찾으십니까? 뭐 보통 가장 많이 얻는 게 이제 책이고요. 네. 그다음에 아니면 뭐 뮤지컬이나 영화, 연극, 뭐 타 문화 예술을 통해서 이제 좀 접하기도 하고 아니면 제가 이제 이 YTN 사이언스를 보면서 네. 새로운 과학 기술을 보면서 저런 걸 또 마술에 응용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좀 예. 만들기도 하죠. 장르는 가리지 않고 네, 다 장르가 보는 가리지 겁니까? 않습니다. 네. 어허.
지금 또 저희 이제 YTN 사이언스 보시면서 영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기도 했는데 네네. 또 최현우 마술사의 마술하면 심리학과 접목된 마술도 좀 떠오르거든요. 네네네. 특별하게 이렇게 심리와 마술을 접목하게 되신 뭐 이유라든가 계기가 있으십니까? 제가 지금 뭐 그 뇌과학 쪽으로 이제 연구를 많이 하고 네. 뭐 심리학 책을 매년 쓰기도 네. 하고 또 카이스트 뇌과학 팀 뭐 정재수희 교수님 팀이랑 뭐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것도 있거든요. 네, 관심이 예. 많으시죠. 네,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최근에는 마술이라는 게 이제 과학 기술이 워낙 발달되다 네. 보니까 뭐 인터넷이나 미디어로 금방 트릭이 노출되기도 하고 사람들이 댓글 통해서 유추하기도 쉽고 그렇죠. 또 이렇게 캡처라는 게 있어갖고 어. 이제 피해가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네. 뇌과학이나 심리학 같은 경우에는 그런 캡처가 불가능한 거거든요. 왜냐면 관객의 마음을 읽는다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니까요. 네. 그래서 현대 마술이 나아갈 방향은 그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런 뇌과학이나 심리학, 뭐 최면 이런 걸 좀 접목시켜 갖고 새로운 장르를 계속 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심리, 그러니까 그 공연에 참여하신 분들이 어떤 질문을 받으면 그에 대해서 이렇게 행동을 같이 해주시는 건가요? 뭐 예를 들자면 뭐가 있었습니까? 예를 들면 이제 어떠한 숫자를 생각하라고 하고 예. 뭐 예를 들면 1부터 10 중에 숫자를 생각하라고 했는데 어. 그 약간 그 최면 상태에서는 그 숫자 1부터 10 중에 1, 2, 3, 4, 5, 6, 7, 8, 9, 10을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인간의 그 목소리 톤이 좀 바뀌거든요. 그래요? 그런 걸 이제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서 당신이 생각한 숫자는 이거죠라고 이제 맞추거나 이러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의심하니까 예. 저희 공연은 이제 원반을 던집니다. 부메랑을 던져서 잡으신 분이 무작위로 올라와갖고 이제 예. 생각을 읽어내죠. 지금은 저희한테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죠? 네, 지금은 뭐 아직 아유, 그 네네.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마치 뭔가 약간 수면에 빠지는 긴장되는데요. 눈빛에 빠져드는 건지 네.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네, 너무 궁금하시면 이제 공연에 오시면 네, 경험하실 수 그렇죠. 있죠. 네. 그런데 그 마술 하면은 그냥 거짓말이다. 아까도 뭐 캡처라든가 이런 거 통해 사람들의 그 비밀을 좀 이렇게 풀어내려고 한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네. 그런데 또 저는 그 TV에서 마술을 보면은 아까도 설명하셨지만 굉장히 과학적이다. 과학과 연관이 잘 돼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네네네. 또 심리학이라든가 뇌과학에 관심도 많다고 하셔서 드리는 네. 질문인데 이 마술의 과학을 잘 녹여내는 본인만의 비결, 비법 이런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발전된 과학 기술이 과학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거를 사람들은 마술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거 부분을 이제 사람들이 보여주게 하는 게 믿게끔 하는 거는 이제 마술사의 연기거든요. 네. 예. 그 새로운 과학 기술을 저희가 접목을 해서 예를 들면 뭐 증강현실이라든가 네. 뭐 3D 프린터라든가 네. 뭐 이런 것들을 접목시켜서 이제 공연을 이제 하고 있거든요. 네, 더 화려한 볼거리가 네네네. 가능하겠네요. 뭐 실제적으로 이제 제 공연의 오프닝에 아주 큰 3D 프린터를 준비해갖고 제가 등장을 하거든요. 오. 네, 뭐 그런 식의 이제 접목되는 기술들이 있죠. 그러니까요. 요즘에 방금 말씀하신 3D 프린터를 사용하기도 하고 뭐 태블릿 PC를 이용해서 네네. 뭐 마술도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이게 근데 일각에서는 마술은 그래도 이게 좀 감성적인 인간적인 면이 더 두드러져야 맛이 나는데 너무 과학 기술이 발전하고 그것을 그 마술에다 집어넣다 보니까 좀 인간적인 면이 떨어져서 맛이 안 산다 이렇게 뭐 말씀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이제 갖고 제 계십니까? 공연 이제 이번 공연 후기를 보시면은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출발을 하시다가 아하. 마지막에 이제 눈물을 흘리고 이제 돌아가시거든요. 눈물을 네. 이렇게 흘리는 그 순간들이 있습니다. 네. 결국 이제 마술이 과학이거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접목되긴 하지만 결국은 인간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본질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관객분들의 이야기를 에피소드 마지막에 이제 얘기를 해드리는데 진짜 많이 우시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제 역시 마술이 어떤 테크놀로지가 들어가긴 하지만 네. 결국은 일깨우는 건 인간의 내면의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내가 생각한 그 마술의 범위가 굉장히 좁았구나 이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드는데 네. 그런데 조금 이 마술 얘기하다 보면 아쉬운 점이 뭐 최현우 마술사, 이은결 마술사 이런 분들은 조금 일찍 이렇게 선두주자로 마술사로 일을 하신 분들이잖아요. 네네. 근데 그 이후에는 그렇게 이름이 이렇게 떠오르는 스타 마술사가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뭐 저희가 연습을 많이 해서 너무 독보적이셔서. 아니 그렇다기보다요. 네. 이 마술이라는 게 좀 독특한 게 전 네. 세계적으로 한 나라에 한두 명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 방송국이나 공연을 보는 이제 관객분들이 시청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마술은 좀 신인 마술사를 잘 원치를 않는 아. 경향이 있거든요. 네. 왜냐면 예. 마술이라는 게 어떠한
뭐 가수나 배우처럼 어떤 예술적인 부분이 기술 테크닉이 부족하더라도 좀 신선한 마스크나 이런 부분을 원하시는 부분이 있지만 마술이라는 건 진짜 잘하고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조금 신인들이 좀 올라가기 좀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저한테는 다행이지만 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하지만 네. 새로운 좀 후배 마술사들이 이제 한국을 떠나서 이제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마술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뭐 다 잘하고 있습니다. 네. 자, 뭐 이제 그런 숙제도 있을 것이고요. 올여름은 일단 코앞에 있는 SKN 앤서 그 네네. 공연 때문에 바쁘실 것 같은데 네네. 올해 하반기라든지 추후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뭐 이제 여름 공연 이제 마치고 또 네. 전국 투어 하다가 겨울 공연 또 새로운 주제로 더블레인이라는 주제로 이제 공연 또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이렇게 새로운 타이틀로 달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마술의 좀 여러 가지 면을 좀 보여주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갖고 많이들 오셔갖고 마술에 대한 새로운 매력을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자, 오늘 오늘 뭐 끝에 말씀하신 것도 결국 또 뇌네요. 네, 그 정신적인 그렇습니다. 뭐 네, 그런 네. 것까지 하는데 오늘 뭐 과학과 접목한 마술 이야기도 들어봤고 오늘 말씀 재밌게 잘 들어봤습니다. 네, 최윤우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